모더레이터 맡은 시간수의 이정 기자이고요. 오늘 지휘 자리에는 김수정 감독님 함께 계셨어요. 네, 감독님 인사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리는 안녕하신지 보고 싶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시멘트계열 연주의 김수정입니다. 우선 감독님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도둑보고 왜 저렇게 편집을 바꾸셨을까? 네, 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텐데 아마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의 편집을 그렇게 영화 버전에서는 달라진 이유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뽀뽀의 소리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드러지게 표현을 했던 거 맞고요. 도둑 뽀뽀를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던 거는 드라마에서는 이 도둑 뽀뽀 씬의 자리가 6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화를 기다리면서 시청자분들이 어떤 그런 시간, 그 7화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재영이랑 상우의 어떤 감정을 상상해보고 어떤 뒷상황을 유추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7화에 두 사람이 이제 마주했을 때 상상했던, 그런 유추했던 어떤 감정들이나 장면들을 그 친구들에게 대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무난하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데 영화로 편집을 했을 때 이걸 딱 붙여놓으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의 시간들이 삭제가 됨으로써 특히 상우 같은 경우에는 일생일 때 가장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타격감이 없이 이 재용이를 마주하는 것처럼 이제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씬 배치를 조금 바꿔야겠다. 이제 재용이 회상처럼 이제 돌리면서 재용이 어떤 좀 능글맞음을 조금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 씬의 목적을 조금 바꿔보자. 라고 이제 편집 구성을 조금 달리 했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 과정에서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셨을까 그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번 판타지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많이 받아보신 질문이시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엘이 유독 그렇지만 멜로 소설 완성은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시멘트계열은 특히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우와 재영이가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얼빠예요. 이 친구들이 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호감을 가지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씬들이 존재하거든요. 1화에서도 재영이가 생각보다 잘생겼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생기지 않으면 수련을 지는 거예요, 그 친구. 그래서 최대한 이 캐릭터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숙연해지지 않을 만한 어떤 이제 비주얼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정말 기적처럼 나타나줬죠. 제가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사실 되게 다양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기준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그 질문도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이상은 원작에 사실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우의 가느다란 무, 재용이의 어떤 그런 덩치와 그런 콧대에 대한 어떤 묘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충실하게 좀 따라보려고 했었고 이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들을 좀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멘트계열 오디션 비하인드 좀 알고 있는데 세번을 겪고 왔었다면서요, 오디션 때. 그리고 대기 시간이 어쩌다 보니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 대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웹툰 시멘트계열을 읽으면서 학습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런 사람 이런 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오디션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감독님이 좀 더 전해주시면 오늘 오신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오디션 이제 준비할 때 제가 대천 배우님한테 상우는 이제 모자를 많이 쓰는 캐릭터니까 모자를 쓴 어떤 비주얼을 보고 싶다 이렇게 전달을 드렸어요. 그리고 2차 오디션에 오셨는데 모자를 막 3개를 딱 펼쳐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나 준비했어 라는 어떤 태도로 세계에서 골라보시라 되게 선택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어떤 얼굴이랑 잘 맞는 모자를 쓰고 이제 오디션 미팅을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날 저희가 캐릭터의 어떤 합을 맞춰보는 오디션 미팅이어서 대찬 배우의 대기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다른 배우들의 합도 이제 보는 시간이 있어서. 근데 그 대기 시간이 끝나고 대찬 배우님이랑 이제 미팅을 하는데 웹툰을 보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소설을 읽었으면 도망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웹툰을 읽고 왔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기특해요. 웹툰이 어쨌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상호의 감정이나 표정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똑똑하게 본인이 피치를 하고 웹툰 원작을 읽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이 모자를 준비하고 원작을 읽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이 배우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 진정성이 좀 느껴진다라고 이제 좀 파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완전히 감겼죠, 저는. 서함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늦게 합류하셨잖아요. 늦게 합류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합류를 하셨는데 처음에 뭐 연기할 때는 긴장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작진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재영 캐릭터와는 너무 달라서 뭐 그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결과물을 보면 결국에 배우와 감독이 해낸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너무 유명한 원작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게 원작이랑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은가, 얼마나 닮았는가를 되게 중점적으로 집요하게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런 시선까지도 굉장히 비교되고 이걸 소통을 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감독님과 배우가 소통을 했었는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을 서한 배우만의 재영이로 설득했었던 이유는 정말 저는 100%다 서한 배우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페이스나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제가 많이 말을 했었지만 제 서한 배우의 어떤 그런 선한 기질이 캐릭터에 묻어 나와서 어떤 다정하고 부드러운 재영이가 이제 탄생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많이 우려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1년 동안 이 원작을 파헤쳐 봤던 사람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재영이의 어떤 확실한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재영 배우랑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설득이 됐었던 거예요. 서한 배우님이 해석하는 이 재영이가 어쩌면은 이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 상호가 사랑에 빠지는 어떤 그런 감정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득이 됐으니까 이제 이후에 이 재영 배우, 이 서한 배우가 해석하는 이 재영이를 조금 더 이제 두드러지게 표현을 해보자라고 했던 이제 생각 포인트를 조금 전환을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원작이 19금이고 둘이 섹스 파트너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때 뭔가 콜라프로 한다 이런 설정도 그대로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원작의 텐션을 유지하면서 이게 왓챠에서 이제 12세로 틀 수 있는 12세 억울해 하시긴 하셨지만 11세로 틀 수 있는 캠퍼스 드라마의 풋풋함을 더하기 위해 각색 과정에서 이 순위 조절을 어떻게 하셨나? 이 질문도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수위 조절하는 그 과정이 조금 이제 오래 걸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색파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저희 드라마에서는 그 색파를 발음이 좀 셌죠. 그 파트너를 사랑으로 치환해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설정들이 이제 바뀌게 됐죠. 이제 메인 갈등이 그 파트너의 갈등이 아니라 상호 사랑을 몰랐던 상호가 이제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랑의 혼란을 야기 되는 어떤 그런 메인 갈등을 중심으로 뒀고 그러면서 이제 상호가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친구로 설정을 바꾸면서 각색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화장실 장면을 조금 살리고 싶었던 거는 상우가 사랑을 느낄 때 어떤 사춘기 소년의 사춘기 소년이 처음 사랑을 느끼는 그 감정을 조금 담아보고 싶었었어요. 뭐 물론 제가 그 소년이 아니어서 이제 상상만 하는 거지만, 감정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나 어떤 자극들, 온몸에 어떤 자극들이 조금 반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었고, 그것들을 조금 살리고자 했었죠. 사실은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작을 읽으신 분이 대다수여서 네, 신체적으로만 이제 반응이 보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적인 어떤 스파크도 튀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뽀뽀 쪽은 사실 모두가 놀랐어요. 너무 잘 해줘가지고 어떤 서한 배우님이 멜로를 진짜 잘 찍는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본인의 각도나 그런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설렐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제스처들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딱 저는 이제 뽀뽀의 어떤 시간보다 머리를 감싼 손을 정말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 재영 배우의 어떤 그런 액팅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었던 이제 기억이 나고. 시메틱 에러라는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캔버스물이고 상대 집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제 키스씬을 찍었던 그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 몇 가지 좀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공간을 고를 때 로케이션 선택과 미술에 있어서 좀 꾸밀 때 어떤 점을 좀 신경 쓰시고 선택을 하셨는지 그 질문도 제가 중간에 드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님 인터뷰를 봤었는데 굉장히 미적인 공간이 아니면 이제 심장이 좀 불안해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터뷰였었어요. 저는 그분의 손끝도 못 따라가지만 어쨌든 저도 리얼리티를 따라갈래, 아름다움을 따라갈래 하면 이제 저는 아름다운 공간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미적으로 꾸밀 수 있고 아니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공간들을 이제 찾아 나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점을 뒀었던 거는 평면적인 어떤 공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입체적으로 어떤 깊이감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레이어드가 충분히 있는 구조나 어떤 레이어드를 설치할 수 있는 미술적 공간을 찾아 헤맸었고, 그게 딱 부합했었던 공간이 저수리 맨션이랑 그다음에 실기실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공간 세팅을 하면서 이제 미술 감독님과 이 캐릭터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 미술로 그런 이제 고민들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호의 공간인지 재영이의 공간인지 이제 좀 분류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상호의 공간에서는 상호가 어떤 컬러를 쓸까, 어떤 소품들을 쓸까, 재영이는 어떤 디자인을 선호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디벨롭을 해 나가면서 미술 공간을 채웠었던 것 같아요. 저희 미술 감독님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될까요? 저의 어떤 퍼포먼스는 기대하지 않으실 것 같고. 공약도 지금 실시간으로 허락을 받아볼까요? 근데 너무 워낙 바빠가지고 두 분이. 근데 저는 늘 이제 부르짖는 게 꿈속에서 듀엣을 제발 좀 해달라 막 이런 건데 그것들을 한번 부탁은 해보지만 제 힘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뭐가 좋을까요? 그 투샷을 한번 제가 졸라볼게요. 공약을 시행하시려면 여러분들 N차 관람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전해드리고요. 이쯤에서 감독님 퀴즈 한 번 더 낼까요? 선물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선물을 되게 민망해하면서 저에게 검사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물이 있잖아요. 투샷은 투샷인데 죄송해요.
추사는 이게 제가 왜 저한테 검사를 받으셨겠어요? 제가 막찰날 이제 필름을 들고 배우들이 필름을 막 들고 사진 찍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희 촬영 감독님이 또 카메라를 필름 카메라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찰 여러분 죄송해요 미리 죄송해요. 막찰날 찍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아날로그적인 인물이 못 돼요. 막 필름을 잘 못 다루는 거예요. 정말 모든 배우들을 찍었는데 상우랑 재홍이도 분명히 찍었거든요. 살아남은 건 우리 재홍이와 형탁이 사진이에요. 모든 사진들이 다 까맣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실까요? 재홍이랑 형탁이 사진이 딱 한 장만 살아났어요. 근데 상호 팬분들 정말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분명히 찍었거든요. 퀴즈를 이제 내볼까요, 그러면? 근데 이거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마스크가 얼굴을 반을 가렸어요. 괜찮으실까요? 네.